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트릭스 투자자 자문의 곽상준 대표님을 모시고 요동치는 주식시장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안착했다는 소식에 많은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지금이 과연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시점인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곽 대표님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우량한 대형 기업과 거품이 낀 종목을 철저히 구분해내는 선별적인 해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일부 대형주들은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된 위험한 주식들이 꽤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오르다 보니 예전부터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기업들조차 가격 조정을 거치지 않고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 시장처럼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형성된다면 지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갈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해외 주식에 몰두하던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의 뜨거운 열기에 반응하여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입니다. 곽 대표님의 분석에 따르면 해외로 나갔던 투자자들의 회귀보다는 은행 예금에 잠들어 있던 국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는 현상이 현장에서 포착됩니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인 포모 심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에 발맞추어 코스닥도 3,000포인트까지 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시장의 열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사실은 유가증권 시장인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은 그 질적인 성격과 펀더멘털 면에서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곽 대표님은 현재 코스닥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실적 뒷받침 없이 투기적인 수요로만 움직이는 위험한 판이 형성되고 있다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거래소의 대형 기업들은 연간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에서 20배 사이로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으로 눈을 돌려보면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를 넘어 심지어 수천 배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수천 배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해당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기업 전체의 가치를 회수하는 데 수천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스피는 실질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지만 코스닥은 본래 존재하던 거품의 과도한 투기 열풍이 더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제조업 기반의 한국 기업들은 보통 매출액과 시가총액 비율인 PSR 지표가 1대1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코스닥은 이를 크게 상회합니다.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10배 혹은 20배 이상 높은 기업들이 즐비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허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곽 대표님은 이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급등세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입게 될 잠재적인 타격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고 계십니다. 곽 대표님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당시 코스닥 지수가 3,000포인트를 찍고 처참하게 무너졌던 역사의 비극을 상기시키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당시의 거품이 붕괴된 이후 코스닥은 수십 년 동안 1,000포인트 근처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는 실질 가치가 결여된 성장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줍니다. 시장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사례를 들어 국가적 차원이나 관리기구의 선제적인 경고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중국 공산당조차도 시장이 본질 가치를 벗어나 과열될 징후가 보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보내고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의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거래 시간 연장이나 점유율 확대와 같은
수익성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곽 대표님의 시각입니다. 거래소가 시장 건전성 확보에 소홀한 사이 실적이 불투명한 기업들의 주가가 하염없이 오르는 현상은 과거의 뼈아픈 버블 붕괴 직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자본 시장이 선순환 구조를 갖추려면 기업은 투명한 자금 조달을 통해 성장하고 투자자는 그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신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본시장은 그동안 자본 조달의 편의성만 제공했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거래나 투자자 기만 행위를 걸러내는 문지기 역할에는 소홀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진정한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막대한 비효율적 자본이 생산적인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자산보다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준다는 확신이 서야 하지만 현재의 불투명한 시장 구조는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공시나 실적 발표를 보면서도 혹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피로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는 상장 기업의 적격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부적격 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뉴욕 거래소나 나스닥이 전 세계의 거대 자본과 유망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그들이 구축한 공정하고 엄격한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절대적인 믿음 덕분입니다. 오픈 AI와 같은 혁신 기업들이 한국 시장 상장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를 대우하는 우리 시장의 후진적인 구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수준의 자본 용광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혁신해야만 합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상황을 축구에 비유하자면 손흥민이나 메시 같은 세계적인 기량의 기업들을 보유하고도 동네 조기 축구 수준의 리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훌륭한 선수들이 빅리그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게 하려면 운영 시스템과 룰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곽 대표님은 특히 거래소의 수장들이 시장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보다는 관료 출신들로 채워져 온 관행이 시장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십니다. 주식회사 형태인 거래소가 기업 가적 마인드로 무장하여 글로벌 거래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기보다는 보신주의와 안일한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관료적 사고방식에 갇힌 운영체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의 기술금융과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기에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곽 대표님은 관료 출신 수장들이 실무적인 기업 마인드보다는 안정지향적인 보신주의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뼈아프게 꼬집으십니다. 역대 거래소 이사장 8명 중 증권시장이나 기업 경영의 현장 경험을 가진 분이 단 1명 뿐이었다는 통계는 우리 자본시장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글로벌 금융 허브를 지향하면서도 정작 시장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을 지속한다면 국가적 경쟁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곽 대표님은 거래소 사장들이 임기 동안 문제없이 자리를 지키다 떠나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듯한 태도가 시장의 혁신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분석하십니다. 중복 상장이나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등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수많은 독소 조항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도 결국 책임 회피의 결과물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기업 인적 분할 후 자사주 마법을 통한 지배력 확대나 교환 사채의 무분별한 발행은 일반 투자자들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이 판을 치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제도적 허점 때문에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당합니다.
거래소 관리자들은 이러한 반칙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막을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입니다. 곽 대표님은 지수 6천을 부르짖기 전에 시장의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하며 좋은 시장 시스템이 갖춰지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몰려오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려면 인위적인 지수 부양책보다는 누구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와 주주 환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시장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어 기업 가치가 중복 계산되거나 일반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라는 명목 하에 수많은 핵심 계열사들을 연달아 상장시키는 행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하고도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한 그룹 내에서 핵심 자회사들을 모두 상장시키려 한다면 이는 결국 모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며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곽 대표님은 이러한 기형적인 중복 상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자회사들의 상장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자본시장의 문지기인 거래소가 기업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상장 전략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한국 시장은 영원히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장 운영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나서야 하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칼같이 잘라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도덕적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거품이 잔뜩 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당국이 정색을 하고 위험성을 경고해야 하며 투기 광풍에 휩쓸린 개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곽 대표님은 지금의 코스닥 과열 양상이 만약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 당시 침묵했던 관리자들과 거품을 조장했던 이들은 국민의 적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십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수천 배에 달하는 비상식적인 기업들이 여과 없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현실은 우리 자본시장의 심사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중국 공산당조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마당에 민주국가인 한국의 자본시장 관리자들이 이토록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곽 대표님은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도록 강력하게 유도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에게 주가 부양 대책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 지배 구조의 모순을 해결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잠겨 있는 비생산적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시장에 참여했을 때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곽 대표님은 거래소만 제 역할을 다해도 우리 자본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폭발하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엔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만약 시장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간다면 한국의 인덱스 펀드를 사서 모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선진 금융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동네 조기 축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처럼 세계 최고의 자본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심판과 투명한 경기 규칙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실적이 전무하거나 매출 기반이 취약한 좀비 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곽 대표님은 현재 상장 유지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속도가 느려 사기성이 짙은 기업들이 시장에 오래 머물며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느릿한 행정 처리가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포모 현상은 결국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든 개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급등주에 올라타는 행위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으며 그 결과는 대개 처참한 손실로 이어지곤 합니다. 곽 대표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한 기업을 발굴하고 꾸준히 나누어 투자하는 정석적인 방법만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자칫하면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음을 경고하십니다. 시장 당국과 거래소는 이러한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시장의 과열을 시키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본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래소 자체가 주식회사로서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며 수익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현장의 경험이 전무한 관료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금융 기법과 인공지능 기반의 거래 시스템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곽 대표님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거래소의 수장이 되어 조직을 완전히 개편하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제안하십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투명한 룰을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우리 국민들의 자산 형성 방식은 부동산 중심에서 기업 투자 중심으로 건강하게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곽 대표님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는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한다면 투자자들의 자금이 혈액처럼 원활하게 공급되어 경제 성장의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을 통해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도박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산업을 키우고 국민의 자산을 형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공적 인프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곽 대표님은 우리가 마주한 코스닥의 거품 논란을 단순히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래소의 시스템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혁신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지수 6천이나 7천 같은 화려한 숫자보다는 그 숫자가 실질적인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부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곽 대표님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 방어 수단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공시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강화하고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본 시장이 신뢰를 잃으면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기에 당국은 시장의 반칙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격한 법 집행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곽 대표님은 한국의 젊은 창업가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꿈을 펼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부가 다시 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본시장의 모습은 소수의 독점이 아니라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고 그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생산적인 기업 투자를 통해 전 국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갖는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곽 대표님은 이를 위해 거래소가 단순한 중개기관을 넘어 국가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는 엄격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장의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이지만 그 과정에서 입게 될 상처를 최소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추는 것이 관리자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곽 대표님은 한국 시장이 가진 잠재력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며 우리가 올바른 룰과 시스템만 갖춘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투자자 개개인의 현명한 선택과 당국의 강력한 혁신 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화가 단순히 시장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곽상준 대표님과 함께한 이번 분석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자본시장의 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투자자 모두의 끈기 있는 노력과 의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곽 대표님이 전하신 쓴소리는 결국 우리 시장이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애정, 어린 충고이며 이를 변화의 마중물로 삼아 제도적 보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특히 소액 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한국 주식시장의 만성적인 저평가 국면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유연하고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관료 중심의 경직된 운영에서 벗어나 시장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거래소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투명한 시장은 정직한 기업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한 투자자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쁨을 주는 모두를 위한 행복한 경제 생태계의 기초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과열에 대한 경고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투기로부터 소중한 가계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잊지 마십시오. 건전한 비판이 수용되고 반칙이 철저히 차단되는 시장 환경이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도 워런 버핏과 같은 전설적인 장기 투자자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기형적인 자산 구조를 타파하고 생산적인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경제적 사명입니다. 곽상준 대표님과의 오늘 이 소중한 대화가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 한국 자본시장의 밝은 미래를 여는 작은 불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정부 당국 또한 시장 운영에 있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인 자본시장이 힘차게 고동칠 때 우리 기업들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의 모순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간다면 머지않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금융 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곽 대표님의 전문적인 식견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이번 인터뷰가 여러분의 재무적 자유를 향한 길 위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주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어 주신 곽상준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준비한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앞으로도 시장의 진실을 전달하고 투자자의 편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더욱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